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날은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장세가 안개에 휩싸였다라면은 그 휩싸여 있는 안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하느냐. 결국 그게 포인트겠죠. 최근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바텀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종목 흐름에 집중해라.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요컨대 오늘 이후의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CPI 발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있죠. 이제 내 마녀가 이제 춤을 추는 날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주목하는 포인트이지만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라든지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은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결국 지금은 종목이다.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황을 읽거나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요, 좀 잡다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핵심 포인트만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셀 바이오라는 주식이라는 것보다는요, 최근 장세의 흐름이 어떤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빨간 그 선 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이토마토에 있는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들을 리딩을 할 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사라 팔아라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9월 12일이죠.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드렸던 문자입니다. 11시 38분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 보시면은 박셀바이오 매도 신호 해놓고 박셀바이오 55,000원 전후 가격에 전량 단기 이익 실현.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박셀바이오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은 장중에 느닷없이 이제 그 어떤 재료가 나와서 장중 기준으로 56,9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어저께. 예,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서, 그때가 이제, 대체적으로 한 11시 한 30분 내외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서 이제 즉각적인 이제 매도를 단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은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리딩을 했던 실전에서 리딩을 했던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55,000원대 이제 전후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37,500원이에요. 무려 하루 이틀 사이에 말입니다. 주가가 55,000원에서 37,000원대까지. 엄청나죠? 왜 제가 이제 모두의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매를 잘했다.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요컨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은 철저하게 히트 앤드 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잘 추천을 하느냐, 잘 골라내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목을 잘 우리가 골라내고 종목 단기 매매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갔어요. 이 한 종목이. 어저께는 장중 기준으로 한 4, 5% 올라갔던 주식이 하루 지나서 오늘 12%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박셀 바이오라는 개별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장세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세의 성격과 장세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세는 흔히 이야기하는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텀업과 대비되는 탑다운의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의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좋고 그 좋은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유망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의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의 플로우가 정해지는데 최근 장세 흐름은 그거 무시하고 철저하게 바텀업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어떤 성장성과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중심의 단기 어떤 그 플레이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먼저 인지하지 않으면은 지금 장은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화들짝 놀랐죠. 어제 고점에 이게 웬 떡이냐 해서 55,000원에 팔았었는데 다 팔아댔는데 오늘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37,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무려 뭐 거의 한 18,000원인가요? 18,000원 정도죠. 18,000원 정도가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전 대응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뭐 투기적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세 변화의 현 주소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지금 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은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은 바텀업 장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CPI 지표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이에 따라서 뭐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상황이지 지금 실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있을 쿼드러플 위칭대회라는 것도 선물과 파생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된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의 어떤 그런 변동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그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텀업 장세 흐름 속에서 선별된 종목, 그 선별된 종목을 어떤 감각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것만 남겨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트레이딩 장세.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뭐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종사를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주식 투자의 핵심 키 포인트는 매매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라는 게 제 기본 포인트입니다.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캐치 프레이즈 하나가 투자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어떤 투자 방식을 계속해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투자보다는 매매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 제 기본적인 어떤 성향, 제 기본적인 어떤 그 본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 장세에 맞게끔 맞춤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투자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한다는 측면 속에서 현재 장세에 맞는 대응 포인트는 매매 패러다임이다. 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야, 이 주식 좋은 주식이야. 그리고 이 주식 성장성이 있어. 미래의 가치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뭐 안 팔고 그냥 올라갔어. 더 가겠지.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대응에서는 25% 장중에 올라가면은 뭐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렇겠지만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건데 25%, 26% 올라갈 때는요, 그때는 느닷없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매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현 장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내가 맞은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변신이라는 것이 뭐 그냥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흐름에 맞추는 전략. 왜 그러냐면 현재 장세가 가장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은 바텀업 장세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투자의 포인트는 트레이딩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요, 왜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시장 상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런 방향성을 항상 시장은 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최근에 경험을 하고 계시다시피 방향성이 없습니다. 변동성만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 방향성을 주도하는 뚜렷한 주도 흐름,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죠. 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시장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방향성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선택적으로 시장에서 선택하고 있는 종목을 압축하는 가운데 그 압축된 종목 중심에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시장에서는 고집 피우는 겁니다. 고집 피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옳다, 나만의 생각이 맞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항상 시장이 옳다라는 관점에서 내 생각을 시장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최근 장세는 시세가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은요, 시세가 잘 순환하지 않습니다. 가는 애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그와 유사한 후발 업종, 같이 연동된 업종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최근 장세는 바텀업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 업종 올라갔다가 이 업종 올라갔다가 이 업종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흐름에 맞게 섹터를,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간다. 반면에 걔네들이 올라가면 제약이 빠지고 바이오가 빠지고 뭡니까? 화장품이 빠지면서 시소 게임을 벌인다. 그게 순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텀업, 그다음에 선택적 종목, 그다음에 트레이딩, 이 감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오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타켓을 정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일목요연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주로 뭐가 움직이냐면요.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S-오일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대형 IT 같은 경우에는 주도 흐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쿼드러플 이칭데이에 따른 어떤 선취 매수 형격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 흐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시세가 연속성을 보장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지수가 장중에 막 플러스 나고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아왔고, 그리고 반면에 뭡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어저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조정이 들어오고 헷갈리시죠? 근데 사실은 이 흐름을 단편적으로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헷갈릴 게 없어요. 니네들 그렇게 움직일 거 뻔히 알고 있어 라는 관점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순환 흐름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섹터, 압축된 섹터 흐름을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압축된 섹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길목짓기 대응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코스닥도 빠지고 종합주가지수도 빠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내일 쿼드러플 리칭대를 앞둔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매 플레이를 하면서 일정 정도로 뭡니까? 좀 안정세를 보이게 되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셌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뭉뚱그려서 보지 마시고
세분화된 관점으로 딱 우리가 세팅하고 있는 업종, 섹터 그 중심의 변화 흐름에만 우리가 한 발 먼저 접근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면은 시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한 종목을 사서 막 20, 30% 수익 내는 거, 특히 최근 장에서 20, 30% 수익 내는 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20, 30%막 수익을 빵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하니까 하는 사이에 매도가 안 나가면은 20, 30% 수익 냈던 거를 하루 지나서 에이 내일 팔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기민하게 대응 안 하면은요, 수익, 그러니까 30% 수익을 냈던 거를 마이너스로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세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뭐랄까요, 유튜브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은 선수들이 노는 장이라는 얘기를 좀 제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논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초단기 트레이더들이 그냥 전국에 내놓으라는 단타 그 고수들이 그냥 막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같이 덤비려고 그러니까 한눈 팔면은 수익 냈던 거 그냥 톡 까먹고 하는 사이에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장세가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보다는요, 약간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프로화된 어떤 그런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접목을 안 시키면은요, 지금 장세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되게 빠르게 연출되니까요. 하는 사이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제가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사실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막 그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세가 지금은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한번 수급이 확 몰리게 되면은요, 계속 선순환의 과정을 줍니다. 그런데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뒤풀이 설거지 과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여러 업종, 그동안에 강했던 섹터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 영화 제목 중에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시세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급이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막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성장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밋빛 레포트를 막 내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세가 몰리니까 막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또 먹고 빠져나간 사람들, 뭐 공매도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만 가지고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세가 그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투트랙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전히 저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밑에서 치받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밑에서 치받는 종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세가 300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치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시세가 앞에서 끌어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끌어주는 종목 이외에 뒤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디텍 매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국면 속에서는 뭡니까? 다시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눈이 묵 들어올 때 저는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퀸타 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뭐 눌림목이 들어오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뭐 나이리백이라든지 젠큐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단기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시세가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조했던 제약바이오에서의 흐름 속에서 강조했던 흐름이 뭐였냐면은 바닥에서 터지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유튜브 썸네일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썸네일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었죠. 그다음에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 움직였어요. 그랬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시세들이 저기 뭡니까 이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8,000원대 있던 주식이요. 오늘 13,000원대까지 장중에 고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장중에 26%까지 갔다가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상으로는 8%.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6%가 고점에다는 밀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령 엑세스 바이오를 잘 사셨던 분들의 경우도 오늘 고점에 잘 파는 포인트. 그게 이제 최근 장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요. 그 금융주 쪽에서는요. 그 여전히 보험, 생보사라든지 손보사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보험주 쪽에서의 뭐 탑픽은 지금은 뭐 단연코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이 탑픽이고 하나생명이 흐름은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해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300이선에서 이제 계속 치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화재 쪽에서도 뭐 삼성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예, 그 다음에 뭐 롯데손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주 쪽에서는 흐름이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2차 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뒤풀이 파동을 진행시키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빠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 이 종목이 에코프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33일선을 기준선으로 정해드렸잖아요. 요 보시면 요게 33일선인데 요 라인이 이탈되면서 요 날, 그러니까 요 날 한번 이걸 돌파시키려는 시도를 했어요. 여기서 저항 보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순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33일선 이탈시키고 난 다음에 밀리는 거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들은 뭐 엠플러스라든지 엠플러스 아직 33일선 안 깨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앞선 종목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요 약간 조심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뭡니까 남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디프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흐름은 양호하다. 다만 먼저 빠지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는 뒤풀이 파동이 시작됐다. 그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강한 종목들의 경우는 마이크로 컨텍스트 같은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뒤풀이 파동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이제 보시면은 323일선을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죠. 앞에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패턴이 유사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뭐 최근에 풍산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요, 아주 심플하게 접근을 하세요. 복잡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모두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압축 종목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포스트 종목, 포스트 탑픽 업종은 단연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다. 그러니까 주변 곁다리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에만 집중을 하세요. 여전히 저는 종목이 많다라고 봅니다. 밑에서 치받는 종목들. 오늘까지 어제 이제 급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오늘 또 조정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저가 매수 포인트로 견지를 내도 크게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핵심 섹터를 압축시키는 가운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차 순환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면은 이쪽은 조금 이제 팔고 또 다시 이쪽 사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한 발 먼저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대응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단타 권하는 장세입니다. 예전에 뭡니까 소설 제목 중에 현진건의 그 술 권하는 사회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단타 권하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시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맞춤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장세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는 가운데 좀 철저하고 좀 집약적인 그런 대응을 해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